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다룬 다음에 네, 막 정형, 부정형 막 이런 거 다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분수꼴, 분수꼴을 이제 값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 미정계수의 결정법이라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미분법에서의 그렇죠? 미분계수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제 소개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좀 거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일단 지금 내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인데 그래요. 일단 이것도 똑같아. 어떤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엄밀한 증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인정한다라는 가정하에 진행되거든요. 봐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 함수 fx가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알파로 존재하고 x는 a에서의 함수 gx의 극한값이 베타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 사실은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양의 무한, 음의 무한,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 이렇게 표현이 바뀌어도요. 여기 아래에 있는 표현은 다 똑같이 성립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이걸 설명을 할 때는 어차피 똑같이 성립하는 거니까 굳이 여기 아래다가 무언가를 씌워 놓지는 않을게.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봐봐.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 이거와 이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만 내가 뭘 할 수가 있냐면 함부로 합체할 수 있고 분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까도 말했어요. 엄밀한 증명이 아니라 그냥 인정한다가 여러분들의 기본 컨셉이야. 그래서 이 C라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도 돼요. 그럼 우리가 얘를 C 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함부로 여기 넣어도 돼요. 뭐일 때만? 존재한다는 게 가정할 때만. 그 다음에 얘도 자 덧셈, 뺄셈, 곱셈 다 똑같대요. 너를 이렇게 함부로 분리해도 돼요. 너를 이렇게 함부로 분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베타 이거 다 가능하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자, 얘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자 일단은 뭐 존재하기만 하면 함부로 이렇게 뭐 분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맞기는 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뭐여면 안 되냐면 베타가 절대로 0이어서는 안 돼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베타가 0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를 한번 이해해 보면 되거든요. 자, 만약에 내가 베타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다양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볼 수가 있거든. 되게 다양한 상황들을. 아주 제일 많이 나온 예시가 이런 거거든요. 너가 존재한대. 그러면 너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야. 정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 정말 지겨울 정도로. 봐봐. 얘가 존재하고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얘를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함부로 합체할 수 있거든요. 뭐이기만 하면요. G가 리미트 이 G 이 값 자체가 뭐가 아니라는 게 보장만 되면 이게 0이 아니라는 것만 그치 보장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그 말을 안 했잖아. 이게 틀렸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거든. 애초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이 조건만 없으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 그렇죠? 이 조건만 있으면 얘는 true예요. 근데 없기 때문에 틀렸어요. 하나 예시를 들어볼까? 아주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자, y는 fx라는 게 이러한 꼴이었다고 쳐볼게. 이러한 꼴이었다고 쳐볼게.
그렇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애초에. 얘는 당연히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데 내가 y는 gx라는 걸 x제곱으로 정의했다라고 쳐볼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가 얘를 이렇게 한번 서술을 해주면,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 0으로 수렴하잖아.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얘 좌극한은 우극한이 다 0이기 때문에 우극한이 1하고 곱해봤자 얘 0이죠. 0 플러스 어차피 0이죠. 0 마이너스일 때 어때요? 마이너스 1 곱하기 0이니까 어차피 뭐야? 0. 아, 너도 존재하고 너도 존재하는데 얘는 존재하지 않죠.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죠? 리미트 gx의 값이 뭐가 돼서? 0이 되어서요. 그래서 봐봐.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 여기에 있던 1번, 2번, 3번 함부로 분리할 수도 있고 함부로 합체할 수도 있어요. 뭐가? 너 f랑 g라는 녀석의 각각의 녀석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하면요. 다만 주의해야 될 게 뭐야? 나누기야, 나누기. 베타가 뭐가 아니라는 가정이 있어야 돼? 0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을 때만 성립한다. 일단 이걸 기억해 주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정형과 부정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정형과 부정형 이런 표현 자체가 있는데, 자, 여러분 쫄 필요 없어.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형이라는 거는 뭐예요? 직관적인 계산의 판단이 가능한 꼴들을 우리가 정형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이거 뭘까요? 참고로 여러분, 양의 무한은 값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해요. 양의 무한은 뭘까요? 무조건 양의 무한이죠. 마이너스 3 곱하기 양의 무한, 이거 뭘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충분히 인정되지 않습니까? 이거 뭘까요? 이거 0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 없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꼴 자체를 우리가 정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뭐 상황에 따라서 영인자를 제거한다든지 최고창의 개수를 비교해야만 하는 이 부정형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자, 가장 유명한 0분의 0 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꼴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얘가 가장 베이직한 녀석이고요. 이 녀석이 가장 베이직한 녀석이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런 꼴이라든지 이러한 꼴 자체를, 그렇지? 아까 앞에서 배웠던 베이직한 꼴로, 그치? 조작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이 두 개도 내가 소개해 주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0분의 0꼴인데 0분의 0꼴. 자, 일단 이 녀석의 핵심은 자, 이거예요. 0인자를 제거해라.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녀석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 최고차항을 비교하자는 거야. 이게 이제 나름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0인자라는 건 뭐냐면 0을 만드는 녀석들을 서로 분모와 분제 서로 딱딱 없애주자는 거거든요. 조금 추상적일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 0분의 0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 자, 0분의 0꼴인데 우리 사실 아까 했었거든요. 우리 아까 어떤 거 한번 해봤었냐면, 우리 이거 어떻게 생각했었죠? 자, 분모든 분자든 뭐가 있어요? x-1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 보이시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요? 0이 되는 인자를 없애주는 거야. 그러면 너의 값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쵸?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은 x 더하기 1이라고 이야기해도 아무 문제 없죠. 뭐가 아닐 때. 그렇죠? 지금 딱 요 행위를 그냥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0인자를 없애라 라는 말이 뭔 말인지도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있거든요. 자, 어쨌든 여기 지금 그 16쪽 아래에 보면 근호가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하래요? 유리화라는 걸 해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리화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없어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너가 뭐야?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근데 사실 얘를 이렇게 처리해도 아무 문제 없거든.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면 이건 그냥 그대로 놔두고 여기 위에 있는 x-1을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 그치? 그럼 너 이렇게 없어지니까 너 그냥 답 뭐라고 바로 이야기해도 돼? 2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셔도 된다라는 거지. 괜찮죠? 자,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한다. 이게 일단 기본 컨셉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전과 교과서가 조금은 괴리가 있어. 뭐냐면 뭐 괴리가 있다고 하기 좀 그런데 교과서에서 원하는 풀이는 딱 요 컨셉을 이해해 주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지. 자, n이라는 거는 지금 x의 n승인데 얘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뭐 x의 제곱, x의 3승, x의 4승 이거고 k는 상수야. 뭐 양수여도 되고 음수여도 돼요. 그랬을 때 x가 무한히 가면 넌 당연히 뭘까요? 0이 될 거라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법이야. 이것도 일단 소개는 해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세바레피 전략이거든. 뭐냐면 우리가 뭐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n이라는 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런 걸 각각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기다 n제곱 n3승이다. 요거까지는 뭐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문제 없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값의 차이가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어떤 이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큰 차수의 경우에는 이 작은 차수에 갖는 값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바레피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든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느끼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10 되면 얘는 100이지만 너는 1000이잖아. 인정됩니까? 그래서 차수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차수가 작은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조금이라도 선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답을 냈을 것 같거든. 근데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왜 x가 무한으로 갈 때야 너가 0이 됨을 이용해달라는 거든. 그럼 이 꼴을 만들려면 차수가 가장 큰 거를 이용을 해야 돼. 그러니까 x제곱이라는 게 차수가 가장 크니까 분모 분자를요 x제곱으로 나누어 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도 0으로 수렴하고 너도 0으로 수렴하니까 여기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 근데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세바레피 전략을 써도 돼. 그러니까 1하고 마이너스라는 상수는 x제곱에다가 이제 뭐 1, 2, 3, 4 뭐 사실 얘는 실수니까 원래 이제 뭐 연속적으로 넣긴 해야 되겠지만 그냥 좀 직관적으로 봤을 때 뭐 1, 2, 3, 4, 5, 6, 7, 8, 9, 10 쭉 대입했을 때 얘네들은 사실상 뭐야? 없는 녀석으로 여기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거든. x가 무한히 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렇지? 너는 없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 그래서 답을 그냥 뭘로 해도 된다는 거야? 5분의 3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게 교과서에서 원하는 방향이야.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대로 해보면 차수가 가장 큰 게 2죠. 그러면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눠줘요. 그럼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했는데 한번 정리해보면 뭘까요? 0 더하기 0, 1 더하기 0 해서 넌 0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지?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돼. 분자의 사수 가장 큰 게 요거고 분모의 사수가 가장 큰 게 요거야. 그럼 사실상 x분의 2 꼴이죠. x분의 2는 x가 무한히 갈 때 뭐가 되죠? 0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돼요. 괜찮죠? 자, 요거 보자. 자, 차수가 가장 큰 게 2차죠? 그럼 x제곱을 분모 분자로 한번 나누어 줘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인정되시죠? 아하, 그러면 지금 보면 뭐야? 꼴 자체가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보이시죠? 아하, 0분의 2 꼴이죠. 그렇죠? 그럼 너가 뭐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양의 무한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했던 세바레피 전략을 써도 괜찮은데 널 이렇게 봐봐. 그럼 너는 뭐야? 3분의 2x인 거 보이죠? 3분의 2x가 x가 양의 무한으로 가면 뭘까? 당연히 양의 무한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괜찮죠? 자, 이제 우리가 무한 빼기 무한꼴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 사실 이제 뭐 조작을 할 때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꼴로 조작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실전에서는 요 2번을 조금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이런 거는 그냥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거든. 그래서 아무래도 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여기로 바뀌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이제 루트 구조가 있을 때, 그치? 유리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좀 차근차근 해볼 건데, 자, 무한 곱하기 C 구조라 하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 자, 뭐 별거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양의 무한이다라고 그냥 처리를 해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데 얘를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x제곱으로 그냥 쿨하게 묶어주세요. 기준은 똑같아. 최고차항 기준으로 묶어준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큰 게 x의 2승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x 2승으로 묶어주고 여기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얘는 양의 무한이고 너는 뭐야? 1로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너가 양의 무한이구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물론 이게 직관적으로 양의 무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엄밀히 보면 이렇게 하는 거든. 너는 양의 무한이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긴 하니까 이렇게 보면 너 마이너스 이런 거리거든.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너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려면 이렇게 묶어서 바라보면 훨씬 더 논리적으로 이 녀석이 양의 무한 꼴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또 예시를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 거야. 쉬운 예시 두 가지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분모 분자에 루트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를 곱해주면 돼.
그렇죠? 그래서 조금 생략할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라지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여긴 마이너스 x만 남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최고차항의 개수를 비교한다라는 마인드로 이제 처리를 해주면 조금 더 쉽긴 한데 일단 우리가 나름 지금 기본 개념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의 차수가 가장 큰 1차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 준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루트니까 x로 나눌 때 뭐야? 안쪽에다가 x 제곱을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x가 무한히로 갈 때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 더하기 1 해서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얘를 이렇게 봐도 돼. 최고차항을 비교한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뭐야? 1, 1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답하셔도 괜찮다라는 거지. 자, 이해되시죠? 자, 얘도 똑같아. 분모 분자에 뭐 곱하면 될까? 여기에다가 더하기 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렵지 않게 x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위쪽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치? 그래서 뭐 이젠 이렇게 해도 될까요? 1, 1, 1 이렇게 하니까 바로 뭐야? 2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그게 싫으신 분들은 분모 분자에다가 분모 분자를 x로 나누어서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우리 0분의 0꼴, 무한분의 무한꼴로 결국 조작해야만 하는 꼴, 무한 곱하기 이제 0꼴, 요거 해볼 건데 얘를 이제 이렇게 처리해도 돼. 사실상 우리가 얘는 사실상 뭐 이렇게 보셔도 문제 없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사실상 뭘로 어떤 형태로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작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 정도 그냥 메이크 센스하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는 크게 유리식 구조와 루트가 있는 구조가 있는데 자, 유리식이 있는 구조부터 해볼 건데 자, 보시면 얘는 양의 무한 구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 1 빼기 1 구조라서 얘가 결국 0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한 빼기 0 구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유리식 구조는 통분을 한 다음에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얘를 이제 열심히 한번 조작을 해볼 건데 그럼 여기 x 더하기 1 자, x 더하기 1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뭐만 남아요? 1 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럼 여기 위에만 올려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아하, 그렇구나. 그럼 얘가 뭐가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1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얘는 뭐 어렵지 않아. 결국 뭐 이제 유리화라든지 뭐 그런 행위만 할 줄만 알면 되는 건데 자, 그럼 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똑같이 유리하면 돼. 그래서 여기 이제 더하기인 것만 분모 분자에만 곱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x 남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x가 그치? 무한히 가는 상태죠. 양의 무한 상태긴 한데 자, 이건 뭐야? 여기 1이죠? 여기 뭐야? 1차로 보면 되죠. 여기 앞에 1 있고 여기 앞에 1 있고 루트 1, 루트 1이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답은 2분의 1이겠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학생들이 되게 당황해하는 게 x가 갑자기 이제 원래 양의 무한 상태만 고려했다가 음의 무한 상태로 가면 되게 고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뭐야 x를 양의 무한으로 치환해서 바라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얘 마이너스 x를 내가 뭘로 놓으면 돼요? t로 치환해서 바라봐도 괜찮거든. 그렇지? 이렇게 치환해서 바라보면 되고 그러면 리미트 t가 양의 무한으로 갈 때 이렇게 해주시면 돼. 그러면 여기는 t 제곱 마이너스 t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t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해서만 바라봐 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어렵지 않지.
자, 뭐야? 최고차항이 1차인 거 보이죠? 최고차항의 차수가 1차인 거 보이죠? 저기 뭐 마이너스 1. 여기 앞에 여기 1. 답은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뭐 설마 여기 루트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1차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이제 우리 미정계수의 추론이라는 것을 해볼 거야. 미정계수의 추론이라는 걸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교육과정상으로 이제 다항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함수의 연속을 배울 텐데, 이제 연속함수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무조건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결국엔 이제 나중에 인수정리랑 엮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게 될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미정계수의 추론인데, 내가 이렇게 조건을 한번 써볼게. x가 a로 가는데 지분의 fx인데 너가 알파로 수렴한대요. 근데 분모가 0이래요. 그러면 혹시 여러분 이거 기억나요? 수렴한 것끼리 함부로 곱해도 되죠. 수렴한 것끼리 함부로 곱해도 되거든. 수렴한 것끼리 함부로 곱해도 되고 함부로 뭐 해도 돼요? 합체해도 돼. 이렇게 되는 결과물 기억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알고 싶은 게 지금 뭐냐면 요거의 결과물을 알고 싶거든요. 그럼 내가 얘를 이건데 수렴과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함부로 분리가 가능하거든. 우리 아까 설명했었죠? 근데 뭐야? 너는 알파고 넌 0이니까 너 0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그냥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너가 알파로 수렴한대?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간다. 그죠? 증명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가볍게 기억해도 될 것 같아. 그렇지? 근데 이제 고민되는 지점은 이거거든. 얘도 그럴까?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갈까? 그럼 이 g라는 게 나오려면 우리가 알겠지만 얘를 얘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지만 g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지? 역수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우리 했었는데. 우리 했거든요.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 될까요? 알파가 반드시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추가가 되어야만 해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 이제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너가 0이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f가 x-1이고 g가 x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 이거 성립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한 100문제 풀면 90문제가 이런 문제이긴 하긴 하겠지만, 자, 조심해야 돼. 알파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을 때 분자가 0으로 가면 분모가 0으로 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어가는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분모가 0으로 가죠. 여기 2로 가죠? 그럼 분자도 뭐야? 0으로 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실은 연속함수면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거든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만약에 fx가 특히 다항함수라고 하면 내가 결론을 이렇게까지도 낼 수가 있는 거야. 인정되시죠? 자, 결론을 내가 이렇게까지도 낼 수가 있는 거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원래는 결론이 요거여야 돼? 다시 한번. 근데 뭐야? 내가 만약에 연속함수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fx가 다항함수라는 조건이 포함된다면 여기까지 결론을 내려도 좋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자, 약간은 지금 내가 한 이야기가 조금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되실 거야. 문제를 풀면 좀 많이 경험하게 될 건데,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게 써놨어. 미정계수를 결정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인수정리랑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x가 양의 무한으로 갈 때는 결국 최고차항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최고차항을 관찰한다라는 거. 물론 막 x분의 1로 막 치환해서 바라보면 알고 보면 요거고 막 이러긴 한데, 그건 좀 너무 디테일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일단은 좀 뭐 이렇게 좀 크게 보면 야,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고 그냥 좀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항에 대한 관찰이다 이렇게 해주면 좋거든. 내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자, 리미트 이렇게 해놓고요. 2x 3승 더하기 4x제곱 fx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근데 너가 3이었다고 쳐볼게. 근데 이때의 f는 뭐 6x 이렇게 해볼까. 이때의 fx는 다항함수였다고 쳐볼게. 너가 다항이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얘가 x가 양의 무한일 때도 이러한 값이 나오고 x가 0일 때도 이러한 값이 나온다고 해볼게. 근데 그거에 대한 각각의 대응이 다 다른 거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양의 무한일 때 3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 좀 경험적으로 좀 알게 되었죠. fx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몇 차여야만 할까요? 3차여야만 하겠지. 이제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인정되시죠? 이 정도는? 그러면 fx가 ax 3승 이렇게 되어야만 해. 그렇구나.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얘가 3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려면 뭐야? 2분의 a가 뭐여야 돼? 3이어야 돼. 그럼 뭐야? 여기가 6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봐봐. 쌤이 x가 0으로 갈 때는 결국 0분의 0꼴에 대한 관찰인데 0분의 0꼴은 결국 어떻게 하라 그랬죠? 0인자를 제거하라고 그랬어. 지금 분모분자를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거는 결국 x라는 녀석이거든. x라는 녀석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봐봐. 아까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자, x가 0으로 갈 때도 3 된다고 그랬어.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뭐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거든. 그치?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가 0으로 가는 거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이야. 즉 f0은 0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항은 0이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아직 뭐 비기너니까 조금 더 한번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x가 0으로 갈 때 6x 3승 ax제곱 더하기 bx 그 다음에 2x 3승 4x제곱 6x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아까 이야기한 거에 따르면 0인자를 없애자고 그랬잖아. 0인자를 없애자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x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6분의 b가 뭐구나? 3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즉 b는 내가 어렵지 않게 18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게 결국 뭐야? 최고차항 간의 뭐야? x가 무한이 갈 때는 개수 비교야. x가 0으로 갈 때 뭐 gx분의 fx 이건 결국 뭐야? 최저차항 간의 개수 비교구나. 혹은 최고차항의 뭐에 대한 힌트? 차수에 대한 힌트구나. 당연히 이 녀석도 이 녀석에 대한 차수에 대한 힌트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자, 이그젬플 9번 조금 2020년도 나름 수능 문제거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아직 여러분들이 비기너니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봐. 자, 이게 이제 수능 문제인데 수능 문제 이그젬플 9번이야.
상수항하고 개수가 모두 정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있대요. 근데 이게 x가 양의 무한, x가 0으로 갈 때거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했죠? fx, gx를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자, 양의 무한일 때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최고차항에 대한 힌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x가 0으로 갈 때는 뭐야? 최저차항에 대한 힌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돼? 바로 fx, gx라는 녀석 자체로 봐봐. 크게 봐봐. 이 녀석의 최고차항의 차수는 3차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뭐구나? 2x 3승이구나 라고 해주면 돼. 얘는 뭐야?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고요. 개수는 뭐구나?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문제에 보면 뭐 되게 대단한 특별한 힌트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일단 뭐 적당히 묶어놓고 한번 내가 이것저것 관찰하겠다라는 태도를 취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F2의 최대값은 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뭐야? x-2라는 녀석이 인수를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fx가 요 녀석일 때 최대값이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고, 최대값은 당연히 뭐 8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